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말기 폐암 고통으로 철도에 누워 자살한 경우 자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은 각 면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고법 2020나 54474,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 가합 100689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보험자 망인은 암사망보험, 재해사망보험을 각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기간 중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야밤에 철도에 누워 자살을 결행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망인의 사망이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한 것이거나 암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 우리 법원은 질병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외래성이 개입되어 사망하였다면 이는 질병 사망이 아니라 상해 사망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는 우리 강의 307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당해 약관에서 암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외래의 원인 행위가 개입됨 없이 암 자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암으로 유발된 신체적 결함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만 암사망보험사고로 보아 담보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의 망인은 고의로 철로 위에 목 부위를 올려놓고 엎드린 채 누워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자살이라는 외래의 원인행위가 개입되어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건 암사망보험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원고는 예비적으로 어차피 망인은 폐암 말기로 조만간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이 폐암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주치의는 망인에게 면역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치료를 단념하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망인도 이러한 설명을 듣고 항암 치료 검사를 받았고 오랜만에 배우자를 찾아가 치료비를 요청하는 등 투병 의지를 내비친 점. 세 번째, 망인의 육체적 쇠약 이외의 생명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네 번째, 의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기암 환자도 적지 않은 기간의 수명 연장이 현실화된 점. 다섯 번째, 사망 당시 만 65세로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치료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어차피 폐암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쟁점 나 망인이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대법원은 상해사망 보험 계약의 경우 고의 자살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자살에 심실상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그 자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상태는 모든 주변 정황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망인이 5차례 항암 치료에도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울감을 겪었던 사실, 항암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편에 몰린 사실, 자살 직전에 한 번 더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사실, 상당량의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한 사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보다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 기간을 전후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 두 번째, 항상 병원 지시에 순응하여 속도적으로 치료에 응한 점. 세 번째, 평소 수면제 등 환각성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과도하게 복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네 번째, 기차 선로에 누워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맡기는 자살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성과 자살을 급박하게 하고 싶은 심정을 잠정적으로 억누르는 상당한 통제 능력이 필요한 행위로 보이는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방해 사고 자살 당시 자신의 심경을 비관하여 상당한 감정의 기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어느 정도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는 아래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의무기록에 의사가 여명이 짧다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소견으로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례, 우리 강의 317회부터 322회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